한미일 정상,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처음으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함께 기대되는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또 강희경 대통령실 출입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금 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예정된 대로라면 이제 한 10분 정도 뒤, 20분 정도 뒤면 이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 도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8시쯤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하면은 어제 저녁인데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참모들과 정상회의 준비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휴식을 취했는데 예.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은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죠. 워싱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박 4일 일정인데 이제 1박을 마친 거고 예. 곧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로 장소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헬기, 지금 현장 모습으로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헬기를 통해서 예정이 된 대로라면, 잠깐 문이 열리군요. 이곳에서 미군 병사가 내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국 병사가 내렸고요. 이곳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모습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일정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시 20분, 현재 시각으로 10시 20분이고요. 오늘 네. 아침에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면은 다시 한번 모습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예정된 시각은 한 30분 정도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이후에 이제 함께 그 만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예정된 대로 이제 회담이 이어질 텐데요. 네, 지금 화면상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10시 20분 50초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네, 맞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도착을 했군요. 네. 자, 윤 대통령 미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단 우선 통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친상을 마무리하자마자 출국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교수 앞으로 부친인 고 윤기준 교수를 애도하면서 조화를 보냈는데요. 별세를 애도하고 평안한 안식을 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정상은 이어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영접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이렇게 미리 앞서 한 전화 통화에서 말을 했고요.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면서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다. 또 한국이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저희들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옆에 도열에 있는 어떤 군인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의열을 통해 의장이라든지 서열을 통해 가지고 예우를 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아마 순서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이 업무를 같이 하는 오찬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뒤를 이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이 한데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 사이사이마다 이 캠프 데이비드가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잖아요.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실내 골프장도 있고 볼링장,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 캠프 데이비드의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침묵의 시간, 침묵의 외교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한 외교라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북한의 열병식에서 북중러가 공조를 강화했던 그런 배경은 북한의 열병식이었습니다. 딱딱하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자리에서 이 주석단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가 모여서 가장 딱딱한 분위기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요. 이런 어떤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미일 공조를 좀 과시하는 어떤 그런 대비하는 효과, 그 당시에 어떤 잔영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노린 그런 장소 선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도착했던 모습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현지 시각으로 10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정도에 도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10분 정도 빠르게 도착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조금 부드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1호차 그러니까 비스트라든지 정말 이렇게
호위가 뭐 이렇게 많이 돼 있고 방탄차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그 골프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 골프카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찍힌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이제 골프카트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한번 운전해봐도 되겠느냐 해서 그 당시 이제 W 부시 대통령이 흔쾌히 운전해보라고 해서 아주 그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당시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자, 혹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른다 이런 좀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좀 이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은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쭉 일정이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접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먼저 가집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뒤에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 열릴 예정이고 삼국 회의에 앞서서 먼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가지는 일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메인 이벤트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하셨던 대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 삼국 공동 기자회견까지 쭉 일정이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은 마지막까지 캠프 데이비드 내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저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좀 편안한 모습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복장도 조금 편안한 모습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삼국의 어떤 그 단독으로 이제 치러지는 단독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한미일 정상이 여태까지 12번 만났어요. 그 12번 만난 어떤 그런 장소는요. 또 많이 만난 거죠, 12번도요. 12번을 만났는데 다자 외교의 장에서 사이드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상 간의 만남이 이제는 연례화한다, 정례화한다라는 것이고 정례화한다라는 것은 이게 제도화가 뒤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모임도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일과성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연례화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뭐 해상훈련을 했다면 이제 공중훈련도 같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태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에 공유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어떤 협력이 논의가 됐다면은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협력의 면도 넓어지고 협력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력의 의미와 뭐 이제 횟수뿐만 아니라 뭐 양적 질적인 어떤 더 이제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기에 앞서서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뭐 어떤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든지 공동 발표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3가지 지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캠프 그렇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들어갔던 어떤 것들 있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2가지가 앞서 먼저 발표됐고요. 거의 공개가 됐죠. 그렇고 오늘 저녁 6시 조금 전 6시쯤에 한 가지 더 문서가 공개됐죠. 이 3가지 문서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큰 그림입니다. 지속력이 있는 지침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건데요. 한미일 삼국 간 주요 원칙,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협력의 범위와 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범위와 폭도 넓어질 예정이고요.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이런 것뿐 아니라 비확산 같은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 원칙이라는 이게 딱 사실 와닿지 않아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게 프린시플 뭐 이렇게 원칙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어떤 중요한 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한미일 여태까지는 정상회담이라 그랬는데요. 약간 일과성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회담이라 그러면요.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미일 정상회의를 시작하고 정례화하고 제도화를 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각급에서 구동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왜 하냐라는 것이죠. 하물며 동네에서 동호회를 만들더라도 뭔가 이제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협의체를 구동함에 있어서 규율을 하는 어떤 원칙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비전과 원칙을 담아내는 것이 네.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이 3국 정상 간의 합의문 공동 선언문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해서 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예.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면은요, 네. 캠프 데이비드 뭐, 캠프 데이비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합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선언문에는 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한일 관계, 뭐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가 후퇴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도 담는 것이고 그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정신, 어떤 스피릿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수님께서 이해하시는 소화하신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1958년 이 미소 냉전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었을 때 당시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당시 구소련의 이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를 불러요. 우리가 경쟁 캠프 데이비드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쟁은 하지만 군사 경쟁만은 조금 지양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요. 그런 합의문을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그 합의문의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을 담아낼 것인지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차원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뭐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러는데요. 사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3자 간의 협의를 좀 의무화한다, 공약화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차차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그 상징 자체가 어떤 평화라는 상징이 있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평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사실 뭐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언론을 통해서 약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것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대통령실에서 앞서 두 가지 문건을 먼저 발표하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프레스센터에서 마련된 곳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오늘 한 가지 문서가 최종 다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아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공동 성명 안에 담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조금 강조하는 별도의 아주 짧은 문건이 별도로 채택이 되는 건데요. 제목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죠. 쉽게 말해서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문서입니다. 공동 성명에도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별도 문건으로 채택한다는 거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영내외의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 3자의 이익이 해치는 경우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을 하고 또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서 더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한일 관계가 복원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 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니까요.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협의를 갖다 제도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제도화를 갖다 한다면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국가 사이에 무슨 합의를 갖다가 무효화시킨 적도 있는데 제도화라는 것을 진행을 갖다 시켜놓으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미 사이에 해놓았던 모든 것들 워싱턴 선언까지 다 뒤집을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개연성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화를 추진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 그 세 번째 문건에서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데 전제가 어떤 영내외 공격이라는 좀 전제를 담았더라고요. 위기 상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위기 상황. 그러니까 공격이라 그러면은 사실 한 2주 전쯤에 영국의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한국이나 일본 양국 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이 정상회의에서 명문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격을 받았었을 때 방어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건 정말 동맹이에요. 네. 근데 협의를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강한 단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 정부 쪽에서는 조금 의무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인터뷰 과정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실 네. 공약,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영어로 하면 이제 코미트먼트죠. 듀티가 아니고 코미트먼트, 공약 정도로 조금 톤 다운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 약간 듀티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듀티라는 것은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거 어떤 네, 결정하는 조금 그 정도로 아무래도 단어 선정에 고심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일 사이에 동맹이라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어떤 현실이 조금 반영된 그런 어떤 단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군사 동맹이라는 어떤 전제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세 번째 공개된 이 문건과의 어떤 거리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가까운 건가요, 먼 건가요? 일단 군사 동맹은요. 만약에 군사 동맹을 맺을 경우에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내법적인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고 국제법적인 효력도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동맹 국가를 방어해 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정말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다음에 협의를 하기로 우리가 뭐 서약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 협의의 공약 이런 것을 뭐 준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번 모임은 아니었지만 이 다음에는 뭐 다른 더 구체적으로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어떤 뭐 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천천히 가야겠죠. 가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까지 포함해서요. 반발을 조금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강 기자 지금 이제 10시 36분 저희 시각으로 지나고 있고 앞으로 한 20분, 30분 뒤면은 이제 정상회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시각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 이런 순서대로 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가게 될까요? 한미일 세 국가가 모이는 그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들일 텐데요.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요. 한국과 미국. 글쎄요.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한국의 가장 큰 관건은 관심사는 북한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물론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그 호속 조치로 발족한 NCG라고 그러죠. 핵 협의 그룹 덕택에 미국의 확장 억제가 많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 그다음에 NCG의 협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요. 한미 사이에는 역시 북한의 급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경제 안보 역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영내 공급망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안정된 에너지 수급을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실 논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을 갖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선언문 아까 우리
관 기자님이 말씀하신 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콕 집어서 위협이라고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요. 네네. 영내에서 만약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무력을 동원해서 현상 변경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네. 그것은 좌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이익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좌지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대만 해협의 어떤 현상 변경 시도, 그다음에 남중국해의 무력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 예. 이런 것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중국을 콕 집어서 위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안 예. 그래도 워낙 반발이 심한데. 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도 네. 물론 이제 언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개된 네, 네. 상황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공개적으로 좀 얘기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냥 추측성. 네, 근데 발표를 할 이게 수밖에 지난번 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담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사이드라인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때도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 조금 피로감이 있어요.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이번은 정말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도화하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승격시키는 그런 모임인데 이 오염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식력 있는 IAEA가 판단할 문제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본이 알아서 판단에 맡겨서 일본 판단에 의해서 방류를 적시에 이제 하면은 되는 것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상황을 갖다 모니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담론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를 거론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그 현장에는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어떻게 보면 변동사항은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네,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이번에 나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저희들이 짚어봐야 됐던 어떤 핵심 사항들 좀 몇 가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약속, 협의 이런 내용이 세 가지가 최종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요. 네. 아까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셔서 어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신에는 협력의 이행 방안이 들어가고 이 아까 말씀을 잘 원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공동 성명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동 비전 그리고 협의체 창설, 영내 위협에 대한 부분, 또 우크라이나 확장 억제 연합 훈련 여기는 이제 공동 훈련을 정례화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의 공동 성명에 대한 그 결과, 회의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오후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이거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선언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한미일 삼국 관계가 더 심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오고 저희 시각으로는 이제 새벽이 될 네, 새벽 4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발언이 있다면 저희도 이제 이 시간에 혹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모두 발언도 다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 기자가 정리해 준 것처럼 3자 회의 정례화 또 새나라 군사훈련 정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새 나라예요. 보통 이게 새 나라 같이 하는 군사훈련이 정례화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저는? 맞습니다. 그 일괄성으로 진행이 됐었죠. 사실 작년 9월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개최가 됐습니다. 동해상에서 해상훈련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제는 아마도 공중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해상훈련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군 이 자원도 동원해서 훈련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국의 군사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보 공유,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요격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각국의 무기 체계, 그다음에 가장 좋은 무기, 비교 우위가 있는 무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그런 것을 좀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요격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렇다면은
한국이 네. 이 미국의 미사일 체계, 예. 미사일 디펜스라 그러죠. 예.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 역시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네. 한국은 벌써 삼축 체계의 일환으로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동하고 우리만의, 있는데요. 예. 이게 알게 모르게 사실 미사일 방어,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 벌써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완벽하게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이 훈련을 갖다 같이 하면은요, 삼국 군의 상호 운용성이죠. 상호 운용성이 증진된다라는 것이 편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작전 짜고 하는 것인데 그냥 한국은 거기에 일부분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그것과는 아니거든요. 다르다. 그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동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근거로 무엇인가 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보복. 이제 뭐 사실 강압적인 경제 정책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었을 때 큰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뭐 정상 간의 협의는 하지 않겠지만 물밑에서 치열하게 지금 실무자들끼리 그런 논의를 갖다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에요. 이제 그런 시작인데 문을 여는 자리. 네, 일부러 어떤 국가를 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네. 적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급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해에서 만약에 그 군사훈련이 정례화된다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미군에서는 일단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지금 미군 측에서는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좀 시정을 해달라고 협의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어야겠죠. 뭐 역사 문제라든지 뭐 오염수 문제 중요한 게 맞습니다. 독도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번 회담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흐름을 갖다 좀 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예. 지금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 세 국가가 모여서 자유에 기반한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그런 국제 질서를 예. 지킨다라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흐름에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 맞는 일이지만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네. 정책 차원에서는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야겠죠. 예. 우리도 중국과 뭐 우호적인 경제 관계를 예. 맺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동맹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 호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큰 그림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지만 그 밑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무적인 어떤 자잘한 것들,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그런 어떤 일본의 동해 문제 같은 것들도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었으면 좋겠고 되는 것들이 좀 저희 언론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또 강희경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